나마스테, 나마스카. 잘 계셨어요? 하루의 일상을 글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로 또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기록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끔은 좀 주제 넘은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차를 마시자는 그 소재를 빌미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소재가 떨어지면 뭐 이 유튜브도 접겠지만, 일상이라는 게 뭐 특별하게 오늘만 음식을 먹고 내일부터는 먹을 게 없은 게 굶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어떤 식으로든지 또 하루를 살게 됩니다. 이야기야 끊임없이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지니까요. 그런 염려는 아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스피커 역할을 한다면 나도 공감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얘기가 있으면 더 좋겠죠. 지난번에 차 세 가지를 소개한다고 해놓고 녹차만 마신 다음 배가 부르다는 이유로 다른 차를 못 마셨죠. 다 마시면서 얘기를 했다면 그게 한 38분짜리였던 것 같으니까 3개 차를 마셨으면 1시간 반 정도 들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자르기를 잘했죠. 글쎄, 제가 잠시만요. 요 정도 양이면 적당한 듯 해요. 맞나? 많을 수도 있겠고. 이 차 종류 하나 제가 잘 아는 순이네에서 달라고 했는데 하나 챙겨 놓고 저도 받았으니까 나누어 먹어야 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 황차 계열, 숙차 이런 것은 좀 이렇게 물을 뜨겁게 해줘야 잘 우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고나 뭐 어떤 대본이 없이 이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에 얘기하려고 했던 것을 까먹게 되고요. 이렇게 제가 말을 막 아주 빠른 톤으로 달변가처럼 하지는 못하니까 좀 느릿하고 좀 듣기에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닌 모습을 뭐 다른 형태로 막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뭐 제가 별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차 마시는 시간이 길다. 뭐가 바쁘다는 거예요 도대체? 차 같이 마시자는데 그게 그렇게 길 시간입니까? 하루 살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줄이는 거예요. 줄여보는 거고. 그래서
뭐 10분 해달라 20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관계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기 싫으면 그만하면 되니까요. 대신에 중간중간에 올리는 영상들은 짧게 편집해서 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의로 받으시고, 차 마실 때는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눈다 라는 느낌으로 그냥 들으세요. 시간이 안 돼서 못 들으면 못 듣는 것이고요. 제가 그 생각을 단편 나눠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서 한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시간 관계상 듣기 어려우면 자기 시간을 활용하시면 돼요. 차 마실 여유, 그 정도는 가짜라는 것이죠. 자, 한잔 하시죠. 좋다. 저도 일종의 먹방인 셈인데, 인기가 없는 먹방. 그 조금 더 연결해서 말하면 주문사항 중에 제가 이제 하는 이렇게 그런 길게 느리는 초성이 있는데, 일종의 버릇이죠. 생각이 빨빨 이어지지 못한 관계로 그 잠깐의 그 하는 시간에 생각을 떠올리는 것일 뿐인데, 잘 아시는 분이 그걸 지어적 하시면서 그 이렇게 하는 것만 없으면 더 짧게 시간을 전략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일정한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하지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원고가 있어서 막 읽으면 없겠죠. 근데 없다 보니 이라는 그 맛을 보는 거죠. 제 생각의 맛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꽃은 네덜란드 무궁화라고 제가 들었는데, 인도에서는 이 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인도 요가 대학에서도 이 정원에 이 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핍니다. 꺾어서 꽃을 따서 아침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믿는 또는 의지하는 그 자그마한 이렇게 개인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꽃 놓고 기도하고 학생들이 그러는 모습 봤어요. 무궁화라는 말은 그 말대로 끝없이 끊임없이 라는 거잖아요. 끊임없는 꽃 무궁화. 어디 걷다가 화원을 지나는데 이 꽃이 있어서 예전에 그 인도에 있을 때 생활도 떠오르고, 그래서 이 꽃 하나를 화분을 샀습니다. 지금 제 집에 와서 겨울철에 또 한 번 핀 것 같긴 해요. 한 번 정도. 봄이 돼서 지금 제가 가져온 꽃들이 3개인데 다 지금 피고 있네요. 그래도 뭔가 저 아닌 다른 생명이 자라다가 꽃까지 피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자, 유튜브는 개인이 다자간 이렇게 공감하는 곳이죠. 근데 이제 엊그제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아직 그 92명의 유튜브 구독자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까 그 길수 그 친구 진안고원 산골 이야기 거기를 그 솥단지를 가지고 갔더니 그날 1만 명 구독자 돌파 기념 셀레브레이션을 하겠다고 했대요. 축하하고 가려고 했더니 저보고 그 촬영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뭐 그 큰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촬영을 해줬어요. 근데 축하 사절단이 두 분이 왔는데 한 분은 임실 깨터는 아저씨인가 깨터는 남자인가 하는 분이 오셨고 또 한 분은 그까이 그 뭐 대충 이분 근데 길수의 진안고원 산골 이야기 1만 명 구독 축하. 자, 깨터는 아저씨 같은 경우는 2만 명 가까이가 되는 그 구독자 분들이 계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까이 그 유튜버는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17만 명.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이야기 나눈 걸 내가 찍었는데 합치면 지금 길수 그 깨터는 그러면 2만 거의 20만 명인 것이죠. 자, 2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이냐. 전주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 되면 3분의 1. 그 다음에 임실군 군민들 전부 합치면 2만 한 4천 명? 이 정도 되고, 뭐, 무주, 진안, 장수, 뭐 이런데, 무진장, 이런 데는 거의 2만 3천, 2만 2천, 2만 4천 이 정도. 한 군마다 2만 평균 3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진장, 임남순, 임실, 남원, 순창, 다 합쳐도 그 유튜버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만큼 대단한 그 인원들이 보이는 거죠. 거의 이제 군수급이 아니라 거의 한 3분의 1 도지사급인 거죠. 그 인원으로만 따진다면. 이분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유튜브를 구독하는가 봤더니 먹방인 것이죠. 주로 먹방이라고 할게요. 나쁜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맞춰준다는 거고요. 내가 필요로 한다는 거, 그걸 하고 있는 사람 창에 영상에 구독하면서 보고 즐기고 느끼고 그런다는 건데, 말하자면 대리만족이죠. 저 사람이 먹는 것이 뭐가 이렇게 재밌을까라고 하는 의문도 역시 아직도 지워지지는 않는데, 많은 분들은 그게 편하고 좋은가 봐요. 머리 아픈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그냥 즐겁게 먹고 있는 그 장면을 보는 재미. 여러분도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에 대한 거에 대해서 늘 제가 비판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만족 좋은데 왜 대리로 만족하려고 하냐고 하는 거죠. 직접 해보세요.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고 느껴보고 하는 거. 남이 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라가 아니고 그냥 뭐 드셔보세요. 나가보시고 둘러보시고
남이 하는 게 어떻게 내가 하는 거. 글쎄, 난. 따뜻할 때 한 잔 드십시오. 저도 지금 200명이 안 된 사람이 20만 명의 유튜버들을 촬영하고 왔는데, 촬영 잘 했다고, 그랬다고 전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뭐, 기분이 좋습니다. 부럽지는 않아요. 20만 명이. 네. 다소 좀 모순된 느낌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조금 있지요. 근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100명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사실 92명도 한 자리에 모으면 큰 강당 빌려야 돼요. 그만큼 많은 인원이에요. 만약에 그게 물리적 공간이라면. 그래서 결코 적은 분들이 아닌데, 제가 뭐 불만이다, 뭐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거 아니니까.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뭐 1만 명, 20만 명 이렇게 있는 그 채널 같은 경우는 막 그 실시간 같은 거 할 때는 자기가 쓴 글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실시간도 않지만 뭐 계속 남는 글, 공감한다, 그런 느낌을 하나씩 써주신다면, 제가 대나무 숲에 가서 혼자 떠들다가 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아니죠.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주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주제나 소재 속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든가, 그러면 위안과 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도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잘 보고 있네, 잘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 한 줄 써주는 게 그렇게 힘이 든 거 아니라면 해주십시오. 힘이 됩니다. 다시 뭔가를 하고 싶은, 다시 유튜브 화면을, 동영상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된다, 이거예요. 92명 속에 숨어 있지 말라고요. 그냥 좀 나타나 주십시오. 제가 이 모습을 하고 여러분과 용감하게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요. 자, 뭐 마무리를 해볼까요?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코로나 시기에 한 번쯤은 삶의 목표, 지향하는 바, 삶의 목적의식, 내가 왜 사는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자기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설정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왜? 자빠진 길에 쉬어간다는 그런 말처럼요,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들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자기한테 머무르는, 본인한테 올 곳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시류에, 흐름에, TV 화면 속의 뉴스에, 드라마 속에 끌려다녔다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고, 이뻐해야 될 모습인가, 반성해야 될 모습들인가, 그리고 비관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가 아니고, 나는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잘하지? 라는 걸 찾아내시기 바래요.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요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그 유명한 그 고승이 있었답니다. 이 스님께는 이제 좀 약간 모자란 동생이 있는데 같이 그 암자에 기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스님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좀 덜 떨어진 도산 친구가 한번 승부를 겨뤄봐야 되겠다. 저 사람이 얼마나 도가 높은가 한번 봐야 되겠다. 벼르고 있다가 이제 하루는 그 스님을 찾아갔는데 하필이면 그 스님이 그날 이제 출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덜 떨어지고 이 눈이 한쪽이 안 보이는 이제 그 외눈 동생이거든요. 또 여기서 나가고 없을 때 오늘 같은 날 말지도 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고 혹시라도 누가 찾아오거든 아무 말 하지 마라. 말을 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그냥 고개 끄덕이거나 눈짓으로 하거나 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출타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이 덜 떨어진 동생이 형님 흉내를 내려고 이제 가사를 하나 살짝 읽고 형님 매일 하고 있는 이제 목탁 두들겨 이거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도사가 찾아온 거예요. 계시오 하니까는 이제 목탁 놓고 탁 형님이 하던 대로 딱 눈을 감고 이제 앉아 있었더니 문을 열고 그 도사가 들어가지고 제가 스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을 싹 떴죠. 이제 눈이 하나라서 한 눈만 떴겠죠. 뜨니까 그 도사가 그 스님 덜 떨어진 그 동생한테 손가락을 탁 펴보면서 하나로 진리는 하나입니다.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동생이 눈을 이렇게 찌게 뜨면서 한쪽 눈이 뭔 소린가 진리는 진리 투자인데 이렇게 이제 말 않고 손을 딱 두 개를 펼쳤죠. 그러니까 이 도사가 그를 깎고 그런가 하면서 진리는 불, 법, 승 불교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손가락을 세 개를 쫙 펼쳤죠. 그러니까 이 덜 떨어진 동생이 눈을 한번 딱 인상을 빡 쓰더니 이게 손가락 세 개를 딱 꼽더니 고개를 껴껴 흔들면서 주먹을 불끈 치면서 내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사가 넙죽 절을 하면서 도망갔다고 해요. 그 출타했던 그 고승이 쫙 돌아오는 길에 허겁지겁 이렇게 도망 나오는 그 도사를 보고 아이고 어떻게 오셨다가 가시냐 그랬더니 고개를 좌우좌우 흔들면서 정말 유명한 고승이 있다고 해서 한번 겨루러 갔는데 아이고 대단한 양반이라고 뭔 얘기를 어떻게 했까니 그냥 했더니 자기가 진리는 하나 아닙니까 그랬더니 진리라는 말 두 개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씨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불, 법, 승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물어보니까 손가락을 꼽더니 그건 다 하나로 이렇게 아우를 수 있다. 한 속에 들어간다. 그 굳이 나눌 필요 없다라는 걸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없으시면서도 그렇게 깊은 고승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이가 없는 이 고승이 와서 보니까 동생이 그러고 자기
흉내를 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나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놈이 푹 들어오더니,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너 눈깔 하나네? 그러더라는 거죠. 인상이 팍 쏘여 기분이 확 나빠갖고, 너는 두 개구나? 그랬더니, 니 거, 내 거 합치면 세 개네? 또 약을 올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세 개는 맞는데, 너 계속 그렇게 말하면 죽어! 그렇게 주먹을 꽉 쳤더니, 갑자기 달달 떨면서 막 나 절을 하고 막 가더라고요. 그렇게.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제가 하면 썰렁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그죠? 누가 누구한테 손가락질하고 누가 누구한테 잘했네 잘못했네 그건 이 세상 속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제가 함부로 말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삶의 목적, 목표의식을 재고해보라고 한 의미는 최근에 들은 건데, 어떤 분이 돌아가셔갖고 그걸 이제 주인 입장이니까 세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나 딸들이,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 벽을 이렇게 새로 도배를 하고 도배장판을 하고 세를 내주려고 인부를 불렀는데, 벽을 도배하려고 벽지를 뜯어보니 거기에 5만원짜리 돈들이 묶음으로 붙어 있더라는 얘기죠. 구멍도 좀 파놓고 거기다 몰아놓은 돈도 있고. 큰 돈이 한 거의 6천만원인가 7천만원인가 나왔답니다. 현금으로만. 자, 만약에 그 도배하는 사람들이 주인 모르게 말 않고 가져갔으면 도배하는 사람들이 몫이겠죠. 횡재. 그리고 또 도배하는 분들이 그 주인한테 여기 돈이 이렇게 있다라고 알려줬으니까 뭐 그쪽에도 조금 나눠줬을지는 모르겠으나, 제 얘기는 뭐냐면, 왜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언으로라도 거기에 내가 돈 숨겨놨으니까 유용하게 잘 써라, 이런 말을 못했을까요? 유명한 전주에 어떤 가맥집이 있는데, 거기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연탄불로 그 오징어랑 갑오징어랑 이런 거 구워주는 데가 있어요. 항태 안주를. 그분이 이제 전주국제영화제 할 때 새벽 4시인가 해가지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잠깐 좀 쉬러 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하는데 없으면 안 되지만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시라고 했는데, 그 길로 이제 집으로 쉬러 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 장판 밑에서 통장이 나왔는데, 저기 부인도 모르는 돈 46억인가 7억인가가 통장에 있었답니다. 평생을 모은 돈, 하루도 쉬지 않고 연탄 가스 마셔가면서 일만 하던 그 손, 거기서 모아진 돈, 그리고 돌아가시는 날까지 연탄 가스 마시고 써보지도 못하고 가셨죠. 뭐 일례로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돈이 많다는 이유로 몇 년 동안 박제된 삶을 살다가 가셨잖아요. 돈의 양이, 돈이 모아지는 기쁨이 클 수도 있죠. 하지만 정작 그 돈의 노예가 돼서 살거나
또는 3푼 써보지 못하고 죽거나, 그 돈을 쓰는 사람은 정작 다른 사람, 그 수고로움을 모르는 사람이 펑펑 쓸 수도 있다라는 것과, 아까 46억 거기는 아들도 없어요. 사위가, 그것도 돈 많은 사위가 그 돈까지 가질 수 있는 거죠. 유산이라고 하면. 자, 삶의 가치가 그렇다면 어떤 게 행복한 것인가 스스로 생각해 본다면, 돈을 쌓아놓고 불리고 통장에서 숫자 하나가 더 늘어나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어떻게 쓰면서 하루라도 젊은 그 시간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내일이면 하루 더 늙어간다는 거 분명히 알죠. 그런데 언제 뒤에 가서 행복하게 해외여행 하면서 산다고? 해외여행 못합니다. 힘들어서. 나이 먹어서. 지금 어떻게 돈을 써볼까?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늘 차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